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이제 연말장까지 한국은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겨우 3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팟빵의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7일 한국 장전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였기 때문에 시장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토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고, 그냥 기존에 저희들이 만났던 영상들을 올려드렸고, 저희가 조금 잘 못해서 웹 3.0에 대한 이야기를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0일 이후부터는 웹 3.0, 31일부터 31일, 1일, 2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 그 다음 내년 전망들, 중국 시장 전망들,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연말 특집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냐. 대체적으로 한 해 동안 좋았던 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모두 합쳐서 1928년 이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다음 달 연초까지 주식시장이 어땠느냐 보면 S&P 500이 이제 대표 지수니까요. 그 기준으로 79%가 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재 장 분위기면 하루 이틀 중간 떨어지더라도 내년 둘째 날까지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오를 것이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요즘에 악재가 많이 줄었잖아요. 또 추가로 장 없는 사이에 이제 몇 군데에서 발표가 됐는데, 오미크론이 어떻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의 수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가 미친 듯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었거든요.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하고 다들 많이 늘었는데, 피크아웃이 벌써 나왔어요. 피크아웃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렇게 쭉 늘었다가 델타 변이 때 확 늘어요. 델타 변이 때 확 늘고, 이렇게 델타 변이는 오르는 속도하고 내려오는 속도하고 비슷했는데, 이번 오미크론은 저한테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왔는데, 떨어지는 속도도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더 빠르게 지금 피크아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크아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관련 이슈는 상당히 줄여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오히려, 자, 보세요. 오미크론이 정말 이제 막장 바이러스라면 요 다음에 나오는 추가적인 변이는 거의 독감에 흡사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코로나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면서 시장에 반영을 할 거고, 그러나 실물은 또 좀 달라요. 실물은 다르지만 실제는 주식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땡겨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이가 풀리고 이런 활동이 풀리고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현실 세계에서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그거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식시장 오미크론 끝났네 하고 이제 밖에서도 오미크론 끝났어 하고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 동향, 한번 스케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난 한 주간 S&P는 2.28% 상승했고, 다우는 1.6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19%나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에 있는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의 증시 일정은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일정 중에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는 거, 그 다음 목요일날 실업보험 청구자 수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장 큰 이슈 정도가 되겠고, 31일은 신년연으로 채권시장이 조기 폐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시장도 이제 짐 싸는 분위기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지수, 주택가격지수 나오는 정도가 좀 큰 건이 되겠죠. 28일날 케이서실러 주택가격지수, 그 다음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가격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인데요.
지난 그 한 달 동안 저희 계속 같이 달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고, 또 하나 느껴지고 있는 미국 시장 애들의 생각은 뭐냐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앞서서 장애물 치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대체적으로 경기 상황 보고 인플레이션 상황 보고 그 뒷단에서 과열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약간씩 잡아당기는 역할, 고무줄로 잡아당기는 느낌? 그러니까는 턱 하고 그냥 목을 끌어잡는 게 아니고 고무줄로 살짝씩 잡아당기는 느낌,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지금 미국 시장은 지난 12월 한 달간 S&P 500은 3.4% 올랐고요, 다우는 무려 4.25%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74% 올랐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높게 상승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은 가지게 만듭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자,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한 20% 올랐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장이 20% 오르면 더블난 계좌들이 많은 수밖에 없어요. 작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수가 30% 오르니까 더블 이상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과연 좋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미국 시장 연속으로 좋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악재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민주당이 막 통과시키잖아요. 지금 맨친 의원도 공화당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1.7조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거기만 설득이 되면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기 때문에 가능해요? 미국 하원이 지금 민주당 다수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중간 선거를 했을 때 얘네들은 한 3분의 1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중간 선거에서. 그럼 중간 선거에서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민주당이 과점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죠. 지금 봐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쭉쭉 밀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2022년은 미국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 스케줄이, 중간 선거 스케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거 너무 뻔한 사실이니까 이건 상정하고 가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가지. 또 하나 진짜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빅테크 기술주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2021년에 진짜 기록적,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그 매출과 이익 성장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수치야? 전문가들은 그런 거잖아. 참치형하고 저하고 와 이러잖아.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냐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 이익 증가율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보면 성장률이 개도국일 때는 1년에 7%, 8%, 10%, 12%도 오르죠. 지금 중국도 그랬잖아요. 10년 전에는 8%, 9%, 10%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까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5.5%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한국도 어때요? 옛날에는 막 10몇 프로, 우리나라가 지난 50년에서 70년 정도까지, 60년, 그 전후니까 60년간의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빅테크들은 왜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규모가 작지도 않은데. 이게 이제 무형 시대인 거죠. 무형 자산의 무서움이에요. 다른 것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경쟁이 격화되니까 마진을 줄여서 더 많이 팔아야지 매출을 유지시키는데,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니까 매출이 증가를 하더라도 매출 증가율은 줄고 이익도 증가하더라도 이익 증가율은 줄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놀라운 거야. 설비 증설이 추가적으로 별로 많지 않아.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비 증설을 하지만 그냥 갔다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접속해서 쓰면 돼. 많은 접속을 하면 할수록 매출과 이익이 증가돼.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들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요. R&D 비용은 뭐 계속 있습니다만, 그리고 개발자를 잘 해서 계속 좋은 상황으로 유지시키는 비용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설비 투자 증설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 그 데이터 센터 애들이 마진율이 좋죠. 가격 안 묻지 말고 주세요 그냥. 있어요? 주세요. 오케이. 저쪽에서 막 파는 입장에서 야 이거 마진 25% 아니 마진 이거 한 60% 붙였는데 얘네 살까? 조금 좋게 만들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좀 안정성 있는 좋은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 성능이 조금 더 개선돼서 조금 더 많이 비싸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50% 정도 더 내셔야 돼요. 이러면 보통 뭔 소리예요 지금 비싸게 해주세요. 많이 비쌌잖아 우리는 이러는데 여기는 그래요? 오케이 콜 주세요. 이러는 애들이 데이터 센터잖아. 애플이 또 그렇고. 그래 애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TSMC가 이거 형님 오셨습니까? 저 방 비워놨습니다. 자 편한 방에 가서 쉬시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50% 이상 방 다 비워놨잖아. 애플 AP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미치려고 그래? AMD 미치려고 하고 엔비디아도 그 다음 따거 정도 되지. 그 다음에 퀄컴 환장하죠. 다 환장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온다? 그 물량이 방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가서 삼성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진짜 잘해?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에서 좀 싸게 해줄게요. 좀 싸게 해줄게. 안 되면 하나 더 만들었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콜. 이게 지금 파운드리의 흐름이죠. 그런데 최근 흐름은 조금 바뀌어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다 이번에도 그렇게 싸게 해줄 거지? 예, 갔더니 저희도 좀 방이 별로 좀 부족하네요. 조금 이번에는 가격 조금 올려주셔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싫으면 말든가. 그러니까 이 형들이 오케이 알았어 얼마? 10% 더 올려줘? 오케이 알았어 그거 가지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파운드리의 현황인 겁니다. 파운드리 현황. 제가 극화해서 표현드렸지만 이게 맞아요. 지금 현재 TSMC는 모든 라인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추가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잘 알잖아요. 그 웃돈이 얼마를 붙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만드는 쪽쪽 돈인데 그걸 만들지를 못해서 지금 웃돈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그 그래픽 카드가 돌지 않습니까? 뭐 더블이라는 설도 있고 뭐 엄청나게 더 붙는다는 설도 있고 게이밍 그 그래픽 카드는 그렇죠. 이거는 뭐 저보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더 많이 알 텐데 어찌되었건 자, 이 빅테크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애들이라서 했는데 과연 빅테크 저희들의 의문은 뭐냐면 빅테크들이 이 매출과 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문제죠. 만약에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면 지금 주가는 얘네는 항상 우상향이야.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 이 가격이 비싸지 않지.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는 우리가 역사일에 산업화 역사일에 이런 기업 본 적 있어? 없잖아. 대단하잖아. 이랬는데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들도 조금 흔들릴 때가 있네. 줄진 않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줄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증가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율이 꺾이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딴 눈을 투자자들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딴 눈을 저의 바람은 딴 눈을 돌리다가 보니까 이거 한국 이거 엄청 싸잖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맞을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연말 이 시점에서 한국 증시에 있어서 되게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익 전망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의 그 이익 전망치가 우상향하게 되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눈에 보이죠. 일단 핸드셋
핸드셋은 지금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좋아질 것 같고, 또한 PCB도 그랬죠. PCB도 지금 반도체를 담는 그릇이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났으면 PCB 쇼티지 안 나나? 그리고 여기가 마진이 되게 박하던 애예요. 전기전자 중에 진짜 박했던 데인데 이제 마진이 오니까 설비 증설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마진을 준다니까 설비 증설을 한 거예요. 작년부터 이루어졌죠. 설비 증설이 이루어진 것들이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고 추가 설비 증설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삼성전기마저 증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PCB 쪽에서. 옛날 PCB는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 아니니까 증설 잘 안 해요. 근데 여기까지 증설을 한다는 건 여기 업황도 내년도에 좋아진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고, 이미 주가는 이미 선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조선도 도크 비워둔 데에서 고가 선박들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선사들이 해물이래. 죄송합니다. 배고픈가 봐. 해운우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남은 돈으로 보통은 과거에 보면 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건설도 지금 많이 짓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건설업도 좋고,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ESG를 강화할 경우 세계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려면 고수에는 고스란히 한국 철강 회사들로 올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익이 상향돼야 되지만,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테슬라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은 줄 알고 천천히 했다가 시간 벌써 다 갔네. 자, 2022년 테슬라 주가 전망 간단하게 해야죠. 핵심은 이겁니다. 2022년에 테슬라의 생산성이 추가 향상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출근하면서 머리를 돌리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00만 대 생산이 내년도에 가능하다, 테슬라가. 그럼 주가 지금 1.07테라, 저기잖아요. 트릴리언이잖아요. 테라래. 1.07. 근데 1.5 트릴리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200만 대 생산을 한다면 1.5를 넘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200만 대 하면 아마 대당 충분하게 25% 정도 마진 남긴다 생각을 해주면, 얘네 평균 ASP를 한 6만 달러 잡죠. 6만 달러 잡고, 저 지금 굉장히 후하게 가격 쳐준 겁니다, 여러분. 6만 달러에 25% 정도 남는다고 치면 한 15,000달러잖아요? 대당? 그러면 200만 대 하면 300억 달러를 찍어요, 이익이. 세전으로 300억 달러를 찍으면, 저 생각에는 충분하게 50배 이상을 받는다. PER 50배 이상 받으면서 1.5에서, 저거까지, 애플 가격 있는 데까지 2 트릴리언,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반면 150만 대를 생산하면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에서의 등락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고, 근데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년도 생산 증가율 수준이 15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거든요. 2021년에 한 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살짝 위쪽으로 보면서 이게 분기에 따라서 증가율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약간씩 휘청휘청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제가 후하게 쳐줬습니다. 대당 15,000불 정도의 세전이익을 뽑을 것이다. 그러면 한 225억 달러 정도의 영업 마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가격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120만 대 정도 생산일 경우에는 주가는 오히려 현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조금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도 후하게 쳐져서 대당 15,000달러가 남는다고 하면 120만 되면 180억 달러 정도의 세전 영업이익을 뽑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생산 대수 증가율이 올해보다 꺾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가에 조금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만 대 내외 정도 이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100만 대 정도 수준이면 주가 하락폭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증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증가는 증가돼 생산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PER보다 월등히 높은 PER 배수가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당 마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00만 대는 아닐 것 같고요. 120에서 150만 대 어디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0만 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150만 대 이상만 해준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150만 대를 못하면 약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야 이게 뭐 자동차만 아니고 복합 기업인데 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가를 움직인 가장 최고의 핵심적 요소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성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테슬라가 무서운 기업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리비아는 뭐 소프트웨어 좋지 않겠습니까? 리비아도 소프트웨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저렇게 박살이 나고 있어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1조 달러까지 오게 된 데에는 폭스바겐을 뛰어넘는 생산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당연한 이런 계산은 하시면서 주가를 계산해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긴 시간 됐는데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